훨씬 쉬워요. 그래서 나머지 20장 안에 있는 내용, 오늘부터 한 4시간 정도면은 20장이 좀 내용이 많긴 한데, 4시간 정도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학기 마무리하는 걸로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오케이. 자, 그래서 저번 주 수요일 날, 잠깐 짧은 시간 동안 이제 왜 우리가 새로운 개념, 베이즈 완전 균형, Perfect Bayesian Equilibrium, 여기에 관해서 왜 이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Subgame Perfect Equilibrium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첫 번째 여자가, 영화관을 갈지, 아니면은 오페라 하우스를 갈지, 그걸 보고 남자가 영화관을 갈지, 아니면은, 오페라 하우스를 갈지. 그래서 여자는 오페라 보는 걸 좀 더 좋아하고 반면에 남자는 영화 보는 걸 좀 더 좋아하는 걸로 하죠. 그래서 둘 다 다른 곳으로 갔을 땐 페이오프가 제로요. 여기서 우리가 부분 게임 완전 균형을 찾아보면은 backward induction을 이용해서요. 남자는 만약 여자가 오페라 가는 무비 시어터 가는 거 봤다 그러면 따라가고 오페라 가는 거 봤다 그럼 따라가고. 이 두 가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된 게 optimal choice죠. 그러면은 첫 번째 플레이어 1 여자는 자기가 오페라를 선택하면은 페이오프가 3이고 반면에 무비 시어터 가면 페이오프가 1이니까 여기서 오페라를 선택해요. 그래서 우리가 backward induction을 이용해 가지고 이 균형을 정확히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균형은 여자는 오페라 선택하고 남자는 각각의 노드에서 M과 O를 선택하죠. 처음에 레터 M은 여자가 무비 시어터를 봤을 때 자기도 무비 시어터 가고 두 번째 레터 O는 여자가 오페라를 갔을 때 자기도 오페라를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유일한 이 게임의 부분 게임 완전 균형이에요. 우리가 왜 부분 게임 완전 균형을 생각했냐? 여기에는 또 다른 내시 균형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또 다른 내시 균형이 뭐냐? 남자가 무조건 무비 시어터로 가는 거죠. 그럼 이럴 경우에는 여자는 자기가 M을 선택했을 때는 페이오프가 1, 그렇죠? 반면에 O를 선택했을 때는 페이오프가 제로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M을 선택해요. 자, 이거 역시 부분 게임 완전 균형은 아니지만 내시 균형이거든요. M. 하지만 not SPE 부분 게임 완전 균형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거를 제거해 주고 싶어요. 이걸 왜 제거하려고 하냐? 여기 아래쪽에서 보면은 이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 부분 게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남자는 여자가 오페라 하우스를 간 걸 보고 알고 있죠. 지금 이 노드에서 이 남자의 플레이어 2의 정보는 여자가 오페라를 선택했을 때 자기가 뭘 선택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의사결정이죠. 근데 자기가 무비 시어터를 가면 페이오프가 제로인데 오페라 따라가면 페이오프가 1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남자가 먼저 선택했던 M 이 약속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empty threat, 어떤 신빙성이 없는 위협, 이런 위협에 자기는 무조건 무비 시어터를 보러 간다는 이런 신빙성 없는 위협에 여자가 그걸 응함으로써 무비 시어터를 따라가는 건데 우리가 이런 균형을 제거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이 행동은요, 남자는 무조건 무비 시어터를 간다. 이 행동, 그 다음에 여자는 그거에 응해서 신빙성이 없는 위협에 응해서 역시 무비 시어터를 따라간다. 이 행동은 레셔널해요. 왜 레셔널하냐? 남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여자가 나의 신빙성 없는 위협에 응해서 무비 시어터를 가게 된다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이 노드, 이 부분 게임은 도달하지 못하는 그 부분 게임이거든요. 여자가 첫 번째 무비 시어터를 선택했기 때문에 남자는 여기서 플레이하지, 즉 여기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된 부분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든지 간에 자기의 페이오프에 영향을 주질 않아요. 그렇죠? 여기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 왜냐면은 여자가 무비 시어터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의 페이오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지금 자신의 페이오프에 영향을 주는 거는 바로 이 왼쪽 부분이죠. 이 왼쪽 부분에서
실제 자기의 optimal choice를 선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행동은 rational해요. 내쉬 균형은 우리가 뭐에 대해서 기반한 거냐면요. 사람들이 rational하다. 기본적으로 rationality가 깔려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 belief가 correct하다. 사람들이 correct beliefs about opponent's behavior.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rational해요. 다시 한번 왜 rational하냐? 여기서 남자의 행동은 rational하지 않는데, 근데 이건 상관이 없어요. 왜냐? 여자가 여기서 자신의 신빙성 없는 위협에 응해가지고 무비세를 갔기 때문에 남자가 여기서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지는 남자의 페이오프에 영향을 주질 않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신빙성 없는 위협에 기반한 균형을 제거해주기 위해서는 rationality 하나만 의존할 수가 없어요. 이것보다 좀 더 강력한 개념이 필요하거든요. rationality는 각자 주어진 거기 상황에서 자신의 페이오프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상황에서 남자가 어떻게 움직이든지 페이오프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페이오프는 결국 1, 3이죠. 지금 이 패스 하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 더 얘기하는 게 뭐냐? 바로 순차적 합리성이에요. sequential rationality. sequential rationality는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되게 간단해요. 도달하지 못하는 노드에서도 이거 이제 슬라이드에 정확한 내용 나와 있는데 이 순차적 합리성과 합리성의 차이점은 뭐냐면 합리성은 결국 자신의 페이오프에 영향을 주는 데에서 그때 rationality, 결국 optimal choice를 선택한다. 그게 이제 합리성이고 순차적 합리성은 도달하지 못하는 모든 상황에서도 optimal choice를 요구하는 게 순차적 합리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된 이거는 합리성은 만족하지만 순차적 합리성은 만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 순차적 합리성은 이 도달하지 못한 이러한 상황에서도 전부 다 optimal choice를 요구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전부 다 optimal choice를 요구하면은 결국 남자는 이 노드에 도달하든 말든 상관없이 오프라 하우스를 선택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이 주어진 상황에서 여자는 자기가 M을 선택했을 땐 페이오프가 1, O를 선택했을 땐 페이오프가 3, 그러니까 O를 선택하죠. 자, 요게 바로 우리가 부분계의 완전 균형에서 얻는 바로 그 결과거든요. 지금과 같이 정보가 퍼펙트 할 때는 남자가 움직일 때 여자가 무비세어로 갔는지 오프라 하우스 갔는지 그거를 관찰할 수 있을 경우에, 즉 이 둘 간의 노드 사이에 어떤 점선이 없을 경우에, 다시 얘기하면 정보가 퍼펙트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부분계의 완전 균형을 이용해서 어떠한 행동이 순차적 합리성을 만족하는지, 즉 신빙성 없는 위협에 기반하는 모든 균형을 다 제거해 줄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룰 거는 바로 이거죠. 다이내믹 베이지언 게임. 베이지언 게임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extensive from 전개형 그 툴에서 점선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정보가 불완전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보가 complete 할 때는 이 부분 게임 완전 균형이 내쉬 균형이 채우지 못한, 내쉬 균형은 순차적 합리성을 만족시키지 못했는데 이 부분 게임 완전 균형은 순차적 합리성을 만족을 해요. 그러니까 정보가 완전할 때 우리가 SP만 생각하면 되죠. 하지만 정보가 불완전할 경우에는 이 subgame perfection, 우리가 부분 게임 완전 균형에서 구한 모든 subgame에서 사람들이 optimal choice를 선택해야 된다. 이 subgame perfection이 작동을 못해요. 자, 왜 작동을 못하는지 바로 그 다음 슬라이드에 나와 있죠. 그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렇게 정보가 그 불완전하거나 불완벽할 때, incomplete 하거나 또는 imperfect 할 때는 이 전개형 게임의 점선이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경기자 2가 경기자 1이 A를 선택하는 거는 알 수 있지만, A를 선택하면 게임이 끝나요. 페이오프가 2, 그래서 게임이 끝나. 이건 알고 있지만 경기자 1이 L 또는 R을 선택하는 걸 관찰할 수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그러면은 전체 게임이 부분 게임이 딱 하나기 때문에
전체 게임 하나죠. 부분 게임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SP를 사용하든 내시 이퀄리브리엄을 사용하든 우리의 프레딕션은 항상 똑같아요. 자, 그래서 내시 균형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이렇게 노멀 폼 게임으로 바꾼 다음에 내시 균형을 찾아보면은 그때 얘기한 것처럼 A, L 그 다음에 R, R 이렇게 두 개가 내시 균형, 순수 전략 내시 균형에 우리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 두 번째 내시 균형은 오케이. 근데 첫 번째 내시 균형에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지금 첫 번째 내시 균형은 경기자 2가 자신의 그 인포메이션 셋에서 지금 이 두 가지 노드가 묶여져 있죠. 여기서 L을 선택하기를 지금 L을 선택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경기자 2는 자기가 뭘 하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즉 경기자 1이 L을 선택했건 또는 R을 선택했건 무조건 R을 선택하는 게 스몰 R을 선택하는 게 best response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주어진 행동 여기서의 Nash equilibrium 이건 또 역시 부분 게임 완전 균형이죠. 왜냐 부분 게임이 없으니까 여기서 유일한 부분 게임은 전체거든요. 부분 게임 완전 균형은 모든 부분 게임에서 내시 균형을 요구하는 건데 부분 게임이 딱 이거 전체 하나밖에 없으니까 내시 균형이 여기 하는 건 전체에서만 내시 균형 부분 게임이 원하는 건 모든 부분 게임에서 내시 균형인데 부분 게임이 딱 하나니까 결국 프레딕션이 같아요. 지금 이 두 가지 전부 다 내시 균형이면서 동시에 부분 게임 완전 균형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SP가 사람들의 그런 순차적인 합리적인 행동 왜냐면은 여기서는 지금 경기자 2가 L을 선택하는 걸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걸 균형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이 행동은 sequentially rational 하지 않아요. 왜냐 경기자 2가 여기서 dominate 되는 그런 전략을 선택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 example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또는 불완벽할 때에는 부분 게임 완전 균형 대신 또 다른 균형을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걸 제시하고 있죠. 자, 근데 우리가 또 다른 균형을 생각할 때에는 한 가지 요소가 더 필요한데 바로 그게 player belief예요. 그때 잠깐 얘기한 대로 이전 게임과 이 example의 기본적인 차이점은 이제 경기자 2가 어떠한 행동도 L 또는 R 역시 dominate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sequential rationality, 순차적 합리성이 의미하는 거는 모든 자신의 노드에서 또는 information set에서 항상 optimal choice를 요구하는 건데 여기서 경기자 2의 optimal choice를 생각해 보면은 그거는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플레이어 첫 번째 경기자가 L을 선택했다고 믿을 확률을 small p 그 다음에 R을 선택했다고 믿을 확률 그걸 1-p라고 하면은요. 그럼 결국 이 belief가 의미하는 거는 경기자 2는 자기가 여기 있는지 그걸 모르지만 왼쪽 노드에 있을 확률을 p라고 믿고 오른쪽 노드에 있을 확률을 1-p라고 믿는 거죠. 이 숫자 p 확률이죠.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 p 이 p에 따라서 optimal choice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한 거 있죠. best response는 L이 되는데요. p가 2분의 1보다 클 때, 같거나 클 때, 같으면 뭐 indifferent한데 무시하고 그 다음에 best response는 small r이 되는데요. 언제? p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노드나 모든 information set에서 optimal choice를 요구하는 순차적 합리성을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이 주어진 행동이 순차적 합리성을 만족하냐 안 하냐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빌리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요. 이 주어진 빌리프에서 이 경기자 2가 이런 빌리프를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L을 선택하는 게 optimal choice. 그러니까 이게 순차적 합리성을 만족하는 거죠. 반면에 이 빌리프에서는 small r이 best response니까 R을 선택하는 게 순차적 합리성을 만족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빌리프를 이 완전 perfect Bayesian equilibrium에서는 사람들의 빌리프 역시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점. 자, 그래서 빌리프에 관해서 잠깐 더 얘기해 보면은 빌리프는 어떤 사람들의 주어진 information set에 대해서 그거에 관한 확률 분포예요. probability distribution.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리프를 보통 뮤로 표시하는데 뮤는 여기서 지금 뮤 sub i는요. 플레이어 i의 빌리프를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muse of I of x는 플레이어 I 자신이 자기가 노드 x에 있을 확률이에요. at node x 노드 x에 있을 확률이요. 자, 그래서 이 노드 이건 확률이니까 우리가 실현 가능한 모든 노드에 관해서 전부 다 더하면은요 probability 1이 돼야 되죠. 그래서 확률 분포요. 이 각각의 mu i of x는요 0과 1 사이의 숫자고 플레이어 i가 자신이 노드 x에 있다고 믿을 확률이요. 자, 그리고 확률이니까 0과 1 사이고 모든 x에 관해서 전부 다 더하면은 probability 1이 돼야겠죠. 이거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 왼쪽 게임 20.3에 나와 있는 이 왼쪽 게임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지금 플레이어 2는 플레이어 1은 제일 첫 자리에서 자기가 T 또는 B를 선택하죠. 플레이어 2는 노드가 두 개죠. 그리고 이게 구분 가능해요. 구분 가능한 건 무슨 말이냐? 플레이어 1이 T를 선택했는지 자기가 의사결정을 할 때 T를 선택했는지 B를 선택했는지 그걸 관찰할 수가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의 노드는 두 개, 플레이어 2의 노드는 두 개예요. 여기 지금 노드 small x랑 small y가 표시되어 있는데 플레이어 2의 노드 D sub 2라고 쓸게요. 이게 의미하는 건 플레이어 2의 set of decision nodes. 자기가 의사결정을 하든 모든 노드요. 그걸 다 모아놓은 거예요. 이건 x, y죠. 자기가 x 또는 이 노드 x, 왼쪽 노드 x에서 의사결정하고 또는 y에서도 의사결정하죠. 이 두 개가 구분 가능해요. 그렇죠? 구분 가능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플레이어 2는 두 가지 인포메이션 셋이 있다. 그게 바로 노드 x랑 노드 y. 이 두 개가 구분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separate 가능하다. 즉 플레이어 2는 두 가지 인포메이션 셋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 플레이어 3 볼까요? 이거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운데 플레이어 3는 지금 자기가 의사결정하는 노드가 A, B, C죠. 세 개 있어요. 즉 D sub 3는요. 노드를 플레이어 3의 모든 노드를 모아놓은 D sub 3는 세 개죠. A, B, C. 그렇죠? 그런데 A, B 이 두 가지 노드를 구분을 못해요. 우리가 이렇게 구분 못할 때에는 원래 노드는 세 개지만 이 사람의 인포메이션 셋은 정보 집합은 두 개예요. A, B가 하나로 묶이게 되고 왜냐 구분을 못하니까 그 다음에 따로 구분할 수 있는 C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플레이어 3의 인포메이션 셋은 이렇게 세 개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belief라고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지금 플레이어 2 입장에서는 각 인포메이션 셋이 set x는 노드가 딱 하나 들어가 있죠. set y 역시 노드가 하나 들어가 있죠. 노드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확률 분포. 자기가 x에 도달하면 x에 도달하는 걸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확률 분포 생각해 줄 필요가 없죠. 플레이어 2는 belief를 생각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플레이어 3 역시 자기가 노드 C 어떤 플레이어 1이 B를 선택하고 플레이어 2가 여기서 L을 선택했다. 그래서 이 노드 C에 도달했다. 플레이가. 그럼 그걸 알고 있죠. 자기가 지금 현재 C에 있다는 거 확실히 알고 있죠. 인포메이션 셋, 요 두 번째 셋 안에 들어가 있는 노드가 딱 한 개예요. 그러니까 따로 belief를 생각해 줄 필요가 없죠. 우리가 belief를 생각해 줘야 된다. 그럼 그건 어디냐? 플레이어 3가 이 셋에 도달할 때, 즉 플레이어 1이 T를 선택할 때, 그럴 경우에는 플레이어 2가 L 또는 R을 선택하든 이 플레이어 3의 이 인포메이션 셋에 항상 도달을 하죠. 그리고 플레이어 3는 자기가 왼쪽 노드 A에 있는지 오른쪽 노드 B에 있는지 그거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우리가 이제 belief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어떻게 belief를 묘사해 줄 수 있냐면은 지금 숫자 하나 P라는 걸 이용해서 P랑 1-P 그래서 P가 의미하는 거는 플레이어 3가 자신이 노드 A에 있다고 믿을 확률 그렇죠. 그거에 대한 해석은 플레이어 1이 T를 선택하고 플레이어 2가 여기서
L을 선택했다고 믿을 확률이죠. 즉 다시 얘기하면 플레이어 3는 플레이어 1이 T 또는 B를 선택하는 건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 세 개의 노드 중에 이 왼쪽과 오른쪽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T를 선택하면 알 수 있고 B를 선택하면 알 수 있어요. 하지만 플레이어 1이 T를 선택할 때 플레이어 2가 여기서 L을 선택했는지 R을 선택했는지 그걸 관찰을 못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1-P는 플레이어 3가 자기가 노드 B에 있을 확률이죠. 자, 그러니까 belief는 이해하기가 별로 어렵지가 않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의 가질 수 있는 belief는 우리가 터치할 수 없는 부분이죠. 내가 이런 belief를 갖고 있다는데 네가 어쩔 거야? 약간 좀 이런 거죠. 하지만 우리가 예측을 위해서는 이제 belief는 어떤 arbitrary form을 다 가질 수 있는 건데 거기서 한 가지 belief에 우리가 이제 그 포커스를 가질 거예요. 그게 뭐냐? 베이지언 belief예요. 사람들이 어떠한 형태를 갖냐? 베이지언 빌리프를 갖는다. 이것도 어렵잖아요. 우리가 보통 베이즐 룰을 얘기할 때 통계학에서 만약에 probability A given B, 자, B라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A라는 사건의 확률을 어떻게 업데이트하냐면은 이 두 개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을 위에 놓고 그 다음에 그거를 probability B로 나눠주죠. 이 베이즐 룰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빌리프를 업데이트한다고 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한 빌리프에만 우리가 포커스를 가질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어떠한 노드가 X가 information set I에 있다. 여기 아까 여기 보면은 노드 A가 information set 요 A, B 요 set 안에 들어가 있는 엘리먼트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의 information set이 여러 가지 decision 노드를 갖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노드는 구분 못하는 노드요.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셋이 딱 한 가지 디시전 노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그 노드는 구별할 수 있는 노드요. 그러니까 구분할 수 없는 노드에 관해서 우리가 플레이어의 빌리프를 한번 생각해 봐야죠. 자, 그래서 주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플레이를 할 거다. 이 시그마 하에서 플레이어가 아니고 이 주어진 이 시그마 하에서 노드 X에 도달할 확률을 P sub sigma of X라고 두고요. 자, 다시 한번. 지금 주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플레이할 거다. 이 주어진 전략 하에서 노드 X에 도달할 확률을 P sub sigma로 두고 그 다음에 P sub sigma of I는요. 주어진 전략 하에서 information set I에 도달할 확률이요. 그러면은 사람의 빌리프가 베이지언하다. 주어진 전략 조합 시그마 하에서 그럼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플레이어 I가 자기가 노드 X에 도달할 확률을 어떻게 계산하냐? 주어진 전략에서 노드 X에 도달할 확률을 분자해 놓고 그 다음에 분모에다가는 인포메이션 셋에 도달할 확률을 아래 두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왜 베이즐 룰이냐? 이거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게 왜 베이즐 룰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이게 만약에 어떤 플레이어가 A, B, C 이 노드 세 개를 구분하지 못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여기서 자기가 노드 A에 있을 확률은 일단 A 노드에 일단 A에 있으려면은요, 이 information set I에 도달을 해야 되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체 확률을 분모에 놓고, 일단 I에 도달해야지 거기서 이제 업데이트를 할 거니까요. 플레이가 A, B, C 이 셋 중에 하나 도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실제 A에 있을 확률, 그거를 분자해 놓는 거죠. 우리가 주사위 던졌을 때 페이스 밸류가 2일 확률. 근데 우리가 페이스 밸류가 짝수인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짝수인 거 놓고 246이죠. 2분의 1이죠. 그리고 나서 실제 페이스 밸류가 2일 확률 6분의 1 위에다 놓으면은 그게 이제 베이지언 업데이팅이죠. 이거 뒤에 이그샘플 보면은 좀 더 이거 되게 간단해요. 자, 두 번째 여기 이그샘플 하나 보면요. 지금 주어진 전략 조합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이 게임에서는 지금 총 3명의 플레이어가 게임을 하는데요. 플레이어 1은 믹스 스트래티지 사용해요. 2분의 1 확률로 T, 그 다음에 2분의 1 확률로 B. 플레이어 2는요, 노드가 2개죠. 그리고 서로 다르게 이제 구분되어 있으니까 인포메이션 세트 2개예요. 첫 번째 인포메이션 셋, 왼쪽 노드 X에서는 L을 0.2의 확률로, R을 0.8의 확률로, 그 다음에 오른쪽 인포메이션 셋, 즉 노드 Y에서는요, L을 0.8의 확률로, R을 0.2의 확률로. 그렇죠? 그 다음에 플레이어 3는 인포메이션 셋이 딱 하나죠. 노드는 3개인데, A, B, C인데 3개 다 구분 못하죠. 여기 주어진 상황에서 무조건 pure strategy W를 이제 한다고 우리가 생각해보죠. 주어진 전략 조합.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주어진 시그마 하에서요. 이 시그마 하에서 노드 X에 도달할 확률. 노드 X는 여기 왼쪽 이거거든요. 지금 이 2 sub X라고 써져 있죠. 2 sub X 여기요. 여기에 도달할 확률. 아, 너무 쉽죠? 플레이어 1이 T를 사용하면은 바로 2 sub X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어진 시그마 하에서 P sub 시그마 X는요. X에 도달할 확률은 0.5죠. 그쵸? 지금 여기 주어진 시그마에서 플레이어 1이 T를 0.5의 확률로 플레이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노드 Y에 도달할 확률 0.5죠. 그쵸? 플레이어 1이 B를 사용하면은 이 노드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요. 0.5. 자, 그럼 이제 A에 도달할 확률 이제 계산해 보면은요. A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플레이어 1이 T를 사용해야죠. 그리고 플레이어 2는 여기서 L을 사용해야죠. 그쵸? 그리고 자, 플레이어 1이 T를 사용하고 AND죠. 그 다음 플레이어 2가 L을 사용한 거. 자, 그러니까 probability 0.5에다가 곱하기 0.2 0.1이죠. 지금 이 주어진 시그마 하에서 노드 A에 도달할 확률은 10%죠. B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노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플레이어 1이 T를 사용해야 되고 플레이어 2가 여기 노드 X에서 R을 사용해야죠. R. 그 확률이 0.8. 그러니까 0.4죠. C에 도달하려면 플레이어 1이 제일 먼저 B를 사용해야 되고 이번엔 그 확률 0.5에다가 플레이어 2가 이 노드 Y에서 L을 사용해야죠. 그래서 0.8. 자, 그래서 0.8 곱해주면은 0.4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플레이가 information set I, 플레이어 3의 information set, 요 세 개 다 묶여 있는 거죠. 요 셋에 도달할 확률은요. 너무 쉽죠. A, B, C 이거 더해주면 되니까 0.1, 0.4, 0.4. 그래서 0.9. 이 주어진 플레이어에서 저 인포메이션 셋 ABC에 도달할 확률, 전체 확률이죠. 이건 0.9죠. 자, 그러면 플레이어 3의 베이지안 빌리프는 만약에 뮤가 베이지안이다. 그럼 뮤 3 of A는요. 아, 그러면 A에 도달할 확률 이거에다가 전체 셋에 도달할 확률 I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0.1 나누기 0.9 9분의 1. B에 도달할 확률 9분의 4. C에 도달할 확률도 9분의 4. 자, 그래서 셋 다 더하면은 1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A, B, C 다 더하면은 1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플레이어 3가 여기서 자기가 어느 노드에 있을까? 이 빌리프는 우리가 관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빌리프에 따라서 사람들의 움직임이 달라지죠. 우리가 예측하고 싶어 하는 건 사람들의 움직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어떤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빌리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그럼 가정이 하나 들어가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빌리프를 업데이트하냐? 주어진 플레이어에서 베이스롤을 이용해서 이렇게 자기가 A, B, C 세 가지 노드 중에 하나 있을 확률을 이렇게 베이스롤을 통해서 업데이트한다는 사실. 자,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베이스롤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분모가 있다는 사실인데요. 분모에 P 시그마 오브 I가 들어가죠. set I에 도달한 확률이 들어가요. 즉, 이
분수가 잘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주어진 전략하에서 information set i에 도달할 확률이 0보다 커야 돼요. 이게 만약에 0이 되면은요. 그러면은 요 숫자가 요 분수가 정의가 안 되죠. 이게 undefined 되거든요. 자, 우리가 이럴 경우에는 이 베이즈 룰이 어떠한 restriction이 없다. 그런 차원에서 unrestrictive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unrestrictive. 만약에 i에 도달할 확률이 제로다. 그럼 거기서 근데 set i에 노드 3개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어떠한 belief도 다 베이지안 belief가 돼요. 어떠한 belief도. 그러니까 원래는 9분의 1, 9분의 4, 9분의 4 이게 유일한 베이지안 belief였는데 도달할 수 있을 때 실제 우리 전에 example에서는 0.9의 확률로 set i에 도달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베이즈 룰이 잘 정의가 되죠. 그래서 잘 정의된 베이즈 룰이 정확히 한 가지 빌리프를 핀다운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플레이어 2가 우리가 다른 시그마를 생각해보면 시그마 프라임을 생각해보면은 플레이어 1이 무조건 B를 사용해요. 그 다음에 플레이어 2는 왼쪽 노드에서는 L 그 다음에 왼쪽 노드에서는 L 그 다음에 오른쪽 노드에서는 R 그리고 플레이어 3는 뭐 W 사용한다고 해보죠. 이 전략 조합에서는 지금 플레이어 3의 information set ABC는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쵸? 플레이어 1은 B, 그 다음에 플레이어 2는 여기선 L, 여기선 R, 그쵸? 그 다음에 플레이어 3는 W. 지금 이 주어진 이 전략 조합에서는 ABC 도달할 수가 없죠. 그때 우리가 왜 이 사람의 빌리프를 생각해야 되냐? 도달하지 못한 모든 노드에서, 모든 인포메이션에서도 순차적 합리성은 옵티멀 초이스를 요구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빌리프에 대한 정보 필요해요. 근데 이 사람이 베이지안 빌리프를 가져야 되는데 베이즈 룰을 적용할 수가 없죠. 여기서 지금 set i에 도달할 확률이 제로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떠한 빌리프 전부 다 0.2, 0.4 또는 0.4 다 필요 없어요. 0.5, 0.3, 0.2 어떠한 빌리프도 전부 다 베이지안 빌리프가 된다는 사실. 자, 다시 한번 set i가 도달하지 못한다. 주어진 하에서 그럴 경우에는 player 3가 unrestricted 되어 있다. 그래서 이미의 모든 빌리프가 전부 다 베이지안 빌리프가 된다는 사실이요. 질문 있을까요? 질문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정보가 완전할 때는, perfect 할 때는 아까 전처럼 점선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거기 하에서, 모든 노드 하에서 이렇게 전개형 게임에서 점선이 없기 때문에 따로 어떤 플레이어의 빌리프를 생각해 줄 필요가 없죠. 그럼 각각의 노드에서 이 사람의 옵티멀 초이스가 뭔지 금방 판별해 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모든 달성 가능한, 모든 사람들의 디시전 노드에서 그 노드가 실제 도착했냐, 도착하지 않았냐, 상관없이 무조건 플레이어의 스트래티지는 옵티멀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순차적 합리성이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정보가 불완전할 경우에는, imperfect 할 경우에는 점선이 생기죠. 이렇게 점선이 생길 때에는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믿느냐, 그 빌리프에 따라서 실제 옵티멀 초이스를 선택했냐 안 했냐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바꾸느냐 이 프린시플을요. 정보가 퍼펙트 할 때는 순차적 합리성이 이건데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 모든 노드에서 그 노드가 도달했던지 말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사람들이 옵티멀 초이스를 선택해야 된다. 그런데 정보가 imperfect 할 경우에는 노드를 information set으로 바꿔요. 주어진 모든 information set 하에서 사람들의 초이스는 optimal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optimal하다 이걸 판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belief가 필요하죠, 이제. 자, 그래서 given belief의 하에서 optimal choice를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그 셋이 도달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요. 자, 순차적 합리성이 이렇게 이제 똑같은 내용인데 정보가 불완전할 때, 완전할 때랑
이렇게 principle의 약간 statement의 차이가 좀 있어요. 하지만 bottom line은 똑같다는 거, bottom line은 똑같다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4시간에 걸쳐서 4시간이 아니죠, 이제. 아이고, 35분이요? 3시간 15분에 걸쳐서 공부할 PB는 뭐냐? PB는 지금까지 내시 균형과 SP는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플레이어 1은 어떻게 움직일지, 플레이어 2는 어떻게 움직일지, 이것만 적어줘. 플레이만 적어줬죠.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의 빌리프도 묘사를 해줘야 되냐. 왜냐? 주어진 빌리프하에서 얘가 옵티멀 초이스를 실제 선택했는지 아닌지 그걸 판별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시그마에다가 거기다가 사람들의 빌리프, 뮤, 요거를 집어넣어줘. 이거 그랭레더인데, 그랭레더 뮤라고 말하는 거, 뮤. 자, 그래서 시그마랑 뮤, 요 두 가지 모아놓은 거를, 이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어세스먼트라고 불러요. 우리가 PB를 묘사할 때는 이 전략 조합, 시그마만 적어주는 게 아니고, 빌리프까지 같이 적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세스먼트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어세스먼트가 perfect Bayesian equilibrium입니다. 이게 언제 그러냐? 사람들의 주어진 전략 조합하에서 그 사람들이 가지는 빌리프가 일단 베이지언이 돼요. 베이즈 룰을 따라서 빌리프를 업데이트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베이지언 이퀄리브리움이 들어가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다른 이유가 아니고 사람들의 빌리프가 어떻게 업데이트 되냐? 베이즈 룰을 따라서 업데이트 된다는 거. 자, 그게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순차적 합리성을 만족한다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어진 빌리프, 이 베이지언 빌리프하에서 사람들의 행동이 시그마죠. 사람들의 전략 선택이 sequentially rational 해야 된다. 즉 도달하든 못하든 모든 인포메이션 셋에서 하에서 이 주어진 그리고 주어진 빌리프 하에서 사람들의 선택은 optimal 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이요. 실제 이런 균형이 존재할까? 아이고 이거 이제 뭐냐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균형의 어떤 그 스트럭처인데요. 일단 내시 균형이 제일 커요. 내시 균형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그 중에 सब셋이 SP예요. SP 부분기의 완전균형. 그래서 부분기의 완전균형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내시 균형이긴 하지만 부분기의 완전균형이 아닌 거. 요 바깥에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뭐냐? 바로 정보가 완전할 때 어떤 empty thread에 기반한 균형들이죠. SP는 그런 걸 걸러내죠. 그래서 SP는 실제 내시 균형의 부분 집합, 이걸 우리가 영어로 refinement라고 하거든요. 걸러냈다, 정제냈다. 그래서 SP가 실제 내시 균형의 refinement예요. 자, 우리가 공부할 이 PB는요, 내시 균형의 역시 부분 집합인데요. 하지만 SP하고는 이렇게 생겼어요. PB 역시 내시 균형의 refinement이긴 하지만은요, SP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PB가 내시 균형의 SP의 부분 집합일 수도 게임에 따라서 또는 SP가 우리한테 좀 더 타이트한, 좀 더 샤프한 프레딕션을 줄 수도 있어요. 게임에 따라서.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를 정제한 개념이 바로 sequential equilibrium인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을 건데 학교 수준을 벗어나는 거라서 요 가운데 인터섹션 있죠. 여기 사이 여기 안에 sequential equilibrium이라는 게 있어요. SE. 그래서 두 명의 경제학자죠. 데이비드 클랩스랑 그 다음에 밥 윌슨. 두 번째 밥 윌슨은 이제 몇 년 전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데요. 이 두 분이서 1982년도에 프로포즈한 개념이 PB보다 좀 더 강력한 개념이거든요. 우리한테 좀 더 강력한, 좀 완전한 프레딕션을 줄 수 있는 이 sequential equilibrium이라는 걸 프로포즈함으로써 이거에 대한 존재성을 증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 안에 있는 요게 존재해요. 자, 그래서 요 안에 있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PB도 존재하고 결국 SP도 존재하고 전체 셋 내시 균형도 존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존재성, 이게 존재하냐 안 하냐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생각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 단 어디에서만 존재하냐면은 finite 게임에서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finite 게임. finite 한다는 거는 사람들의 플레이어 숫자도 유한하고 각각의 플레이어가 선택할 수 있는 액션의 숫자도 유한하게. 자, 그래서 모든 게 다 finite 할 때 항상 PB는 존재한다는 사실이요. 오케이.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PB를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우리가 첫 번째 example에서 봤던 거예요. 여기서 경기자 2가 왼쪽 노드랑 오른쪽 노드를 구분을 못하죠. 그러면은 원래 여기서 내시 균형은 A, L, 그 다음에 R, R 둘 다 내시 균형이면서 부분 게임 완전 균형이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A, L은 지워줄 수가 있어요. PB에서. 왜냐? PB에서 요구하는 거는 모든 플레이가 sequential rational 해야 된다. 두 번째 조건이죠. 두 번째 조건이죠. 주어진 빌리프에서 전부 다 sequential rational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는 무조건 L이 dominate 하기 때문에 자기가 player 2가 자기가 왼쪽 노드에 있는지 오른쪽 노드 Y에 있는지 상관없이 항상 L이 dominate 하죠. 그래서 이 주어진 A, L은 PB의 두 번째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PB의 두 번째 조건 sequential rational 해야 된다. 이 조건이 이 첫 번째 A, L을 지워버리죠. 자, 그러면은 유일하게 남는 거는 R, R인데 이 내시 균형인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PB가 적어도 내시 균형이 이렇게 있고 PB는 내시 균형의 subset이죠. 내시 균형의 subset이죠. 지금 이 게임에서는 SP가 내시 균형과 정확히 셋이 같아요. 왜냐? 전체 부분 게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상황이 이런 상황이죠. 근데 PB는 내시 균형의 subset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PB를 찾기 위해서는 내시 균형의 정보를 알고 있으면은 굳이 다른 걸 생각해 줄 필요가 없죠. L, L 뭐 이런 거 이건 내시 균형도 아닌데 그럼 당연히 PB도 아니죠. 그러니까 내시 균형 요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되는데 첫 번째 이 중 첫 번째는 두 번째 조건 만족 못하니까 탈락. 그러면은 두 번째 내시 균형 이거는요. R, R이죠. 그러면 어떻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R, R. 플레이어 경기자 1이 여기서 지금 캐피탈 R 이걸 선택한 거죠. 그 다음에 경기자 2는 여기서 스몰 r을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주어진 상황이 이런 상황이죠. 자, 그럼 이 주어진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빌리프를 찾아야죠. 플레이어 2의 빌리프는 이 셋에 도달하죠. 지금 경기자 1이 r을 선택하니까 probability 1으로 도달해요. 주어진 시그마 하에서 시그마가 뭐냐? 플레이어 1은 r을 선택하고 플레이어 2도 스몰 r을 선택하는 거죠. 이 시그마 하에서 경기자 2의 information set은 경기자 2의 information set은 항상 도달하죠. P 시그마 of i는 1. 그 다음에 P 시그마 왼쪽 노드가 지금 X로 주어져 있거든요. 오른쪽 노드는 Y로 주어져 있고 X에 도달할 확률 제로죠. 그러니까 플레이어 2의 베이지언 빌리프는 X에 있을 확률 제로. 그 다음에 Y에 있을 확률이 1이죠. 1이죠. 이게 바로 베이지언 빌리프죠. 베이지언. 자, 그래서 PB의 첫 번째 조건. 주어진 시그마에서 어떤 게 베이지언 빌리프냐? 뮤를 찾아야죠. 근데 우리가 아까 방금 찾았어요. 뮤가 X는 제로, Y는 1이요. 그럼 이 빌리프하에서 PB의 두 번째 조건, 이 주어진 빌리프하에서 사람들의 행동이 rational 해야 된다. sequential rational 해야 된다. 자, 근데 이건 너무 쉬워요. 왜냐? 빌리프가 뭐든 상관없어. 플레이어 2는 sequential rational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small l을 선택하면 안 되거든요. L은 dominate 돼요.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R, 플레이어 2의 R, strategy R, 이거 주어진 빌리프하에서 rational 하죠. sequential rational 하고, 그 다음에 경기자 1. 여기서는 플레이어 2가 여기서 스몰 r을 선택한다. 그럼 경기자 1 입장에서 캐피탈 A를 선택할 때는 자신의 페이오프는 2. 그 다음에 R을 선택할 때는 페이오프가 3. 그 다음에 L을 선택할 때는 페이오프가 1이죠.
그러니까 캐피털 R을 선택하는 게 optimal strategy죠. 자, 그래서 PB의 두 가지 조건 전부 다 만족해요. 여기 나와 있는 belief, 이거 Bayesian belief죠. 주어진 플레이 하에서의 Bayesian belief. 뮤트가 Bayesian, given 시그마에서, 그 다음에 given 시그마 strategy 하에서 시그마가 given 뮤에 대해서 optimal 하죠. 또는 sequential rational 하죠. 그러니까 PB의 두 가지 조건 전부 다 만족하기 때문에 요 나와 있는 assessment, 사람들의 전략과 belief, 요 두 가지가 PB가 돼요. 자, 두 번째 example. 여기서는 이제 경기자 2의 그 전략이 belief에 따라서 어떤 게 optimal 하는지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여기서도 여전히 내시균형은 두 개예요. A, L, 그 다음에 R, R. 역시 우리가 PB를 구한다. 그리고 내시균형에 대한 정보가 있다. 다른 거 생각해 줄 필요가 없죠. PB는 내시균형의 refinement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두 번째 거. 이 두 번째 게 과연 PB가 될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 플레이어 1이 R을 선택했다. 여기서는 플레이어 1이 R을 선택하고 플레이어 2가 스몰 R을 선택한 저번 아까 전과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미 벌써 이 노드 X가 있고 노드 Y가 있는데 유일한 Bayesian belief는 플레이어 2의 belief는 뮤트 오브 Y가 1이어야 되죠. 그런데 이 belief 하에서는 이 Bayesian belief 하에서는 R을 선택하는 게 자기가 여기 이 노드에 있다는 이 노드에 있을 확률을 1이라고 두고 있는데요. 그럼 왼쪽 노드는 신경 쓸 필요 없죠. 오른쪽 노드에서 뭐가 더 좋냐? L과 R 중에 R이 더 best response죠. 그래서 플레이어 이 주어진 Bayesian belief 0,1 여기는 0, 여기는 1. 왼쪽은 0, belief가 0. 오른쪽은 belief가 1. 이러한 belief 하에서 이 small action R은요, optimal choice죠. 그러니까 sequential rational 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전 이유랑 똑같이 이게 PB가 되는 거죠. 자,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이제 뭐냐? 우리가 첫 번째 A, L을 생각해 보면은요. 이때는 A, L을 생각해 봤을 때는 플레이어 1은 A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플레이어 2는 자신의 인포메이션 셋에서 L을 선택하는 거죠. 자, 이럴 경우에는 일단 belief를 생각해 줘야 되는데 이 지금 경기자 2의 인포메이션 셋에 도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모든 belief가 Bayesian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아까 생각했냐면은 플레이어 2의 belief를 P랑 1-P라고 뒀는데 P가 2분의 1보다 클 때는 플레이어 2의 best response가 뭐냐면 플레이어 2의 best response가 small l이었죠. 반면에 2분의 1보다 작을 때는 small r이요. 여기서 P는 뮤로 표시하면은 플레이어 2가 자신이 너드 X에 있을 확률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떠한 뮤, 즉 어떠한 P도 전부 다 Bayesian이에요. 왜냐? 경기자들이 여기서 A를 선택해버렸기 때문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뮤트는 unrestricted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주어진 A, L이 PB가 되기 위해서는요. 플레이어 2의 선택, 요 L이요. best response가 돼요. 언제 best response냐? 뮤트 of X가 2분의 1보다 클 때. 그렇죠? 이 assessment는 PB예요. another PB. 왜냐? 지금 플레이어 1이 A를 선택했기 때문에 뮤트는 아무거나 상관없죠. 이거 Bayesian belief예요. PB의 첫 번째 조건 만족하죠. 이 주어진 belief 하에서 그럼 두 번째 조건 이 주어진 belief 하에서 플레이어 2의 선택 small l이죠. 이거 rational한 choice죠. P가 2분의 1보다 클 때는 플레이어 2의 best response는 L이거든요. 요거 best response죠. 그리고 플레이어 1의 strategy capital A 경기자 2가 여기서 L을 선택하려고 한다. 그럼 경기자 1 입장에서 capital L을 선택했을 때는 payoff가 1, capital R을 선택했을 때는 payoff가 0.
그래서 실제 A를 선택하는 게 페이오프가 가장 좋죠. 그죠? 그러니까 A. 이게 optimal choice죠. 이 주어진 belief 하에서 player 2의 choice small l은 optimal choice고 이 L 하에서 player 1의 response A는 역시 optimal choice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주어진 information set에서 도달하든 말든 상관없이 다 optimal choice 선택하고 있고 그러니까 sequential rational 하다 PB의 두 번째 조건 만족하고 지금 이 주어진 전략 조합 하에서는 경기자 2의 information set이 도달하지 못하니까 어떠한 belief도 전부 다 Bayesian이니까 PB의 첫 번째 조건도 만족하죠. 자, 그래서 이거 PB가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주부터 수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3시간 월요일하고 수요일이죠. 3시간 동안 20장 남은 거 끝내볼게요.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